저희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문장의 종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저희가 학습했었던 내용은 쿼리 랭귀지입니다. 셀렉트 문장이죠. 셀렉트 문장은 select from 테이블에서 where 조건에 맞는 행들을 선택해서 group by 어떤 기준으로 그룹을 묶어주고요. having 조건에 맞는 그룹들을 선택해서 셀렉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출력 순서는 가장 마지막에 order by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변형들도 저희가 다뤘었었어요. 뭐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조인하는 방법,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그런 것도 공부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문 안에 또 다른 셀렉트 문, 작은 셀렉트 문이 들어가는 그런 서브 쿼리도 저희가 다뤘었었죠. 셀렉트절에서도 서브 쿼리가 이용이 될 수가 있고요. from에서도 서브 쿼리가 이용이 될 수도 있고, where 조건식이나 그 다음에 having 조건식에서도 서브 쿼리가 이용이 될 수 있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서브 쿼리가 들어가면 문장이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서브 쿼리를 그 여러 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문이 with as 구문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어, 어, with as 구문은 그 형태만, 모양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with, 그 다음에 별명을 주고요. as 하고서 서브 쿼리를 쭉 작성을 하죠. 서브 쿼리를 작성을 하게 되면 뭐 select, from, where, 뭐 having 다 사용할 수 있어요. having, order by, group by, where 다음에 group by가 먼저 나오죠. where, group by, 그 다음에 having, 그리고 order by,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의 구조가 만들어질 텐데, 여기에서 사용된 요 별명이 있죠. 요 별명은 from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from 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웨어절에서도 이 서브 쿼리를 웨어절에서도 t라고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t 점 무슨 무슨 컬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having에서도 이 서브 쿼리 안에 있는 내용을 뭐 t 점 무슨 무슨 컬럼 이렇게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with as 구문의 장점은 가독성을 높인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서브 쿼리의 결과를 t라고 별명을 주고서 select에서도 t 점 뭐뭐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from에서도 t라고 사용할 수가 있고 where나 group by나 등등등등등 여러 곳에서 이 서브 쿼리의 결과들을 t 점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문도 저희가 연습을 했었었죠. 음.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인 구문에서 뭐 select from, order by 보통은 order by가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order by가 끝난 다음에 앞에서 몇 개만 선택하겠다, 중간에 있는 몇 개만 선택하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구문이 fetch, fetch 전에 그 offset이죠. offset, fetch 구문이 있었죠. 이거 기억나세요? 어. offset 몇 개의 rows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fetch, next, 뭐 몇 개의 rows, 뭐 only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검색되고 그 다음에 정렬된 결과에서 몇 개의 행을 건너뛴 다음에 그 다음에 몇 개의 행들만 우리가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로 offset fetch 구문을 사용할 수도 있었죠. 네. 그래서 select 구문이 우리가 공부한 게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룬 게 이제 DDL을 다뤘어요.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 create table을 다뤘고요. create table 다루면서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 난널, 체크, 포린 키와 같은 그런 제약 조건들을 설정하고 제약 조건들이 있을 때 데이터들이 어떻게 인설트가 되느냐, 성공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올터와 트렁케이트와 드랍을 전부 다 정리를 했죠. 음. 올터는 테이블의 definition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DDL이에요. DDL. DDL에 있는 4개의 문장들은 commit rollback 대상이 아니에요. 문장을 실행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commit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reate 테이블을 하거나 alter 테이블을 하거나 truncate 테이블을 하거나 drop 테이블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영구히 저장이 돼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롤백이라고 하는 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create 테이블이 잘못됐으면 drop 테이블로 그 테이블을 지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뭐 alter 테이블을 수행을 했는데 그 alter의 내용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alter를 다시 원래대로 alter 명령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alter는 4가지가 있었죠. 우리 그 쭉 보시면 이름을 바꾸는 rename to, 그 다음에 컬럼이나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add, 그 다음에 컬럼이나 제약 조건을 삭제하는 drop, 그리고 그 컬럼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업데이트해주는 modify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alter 테이블의 종류에는 rename, add, drop, modify 이렇게 4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거, 트렁케이트와 드랍은 간단해요. 트렁케이트 테이블 하고서 테이블 이름 쓰시면 되고요. 드랍 테이블 하고서 테이블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 삭제가 돼요. 트렁케이트는 테이블 자체는 남아있어요. 테이블 자체는 남아있지만 그 행들이 전부 다 삭제가 돼버리는 거고요. 롤백 되지 않습니다. 롤백 되지 않고. 드랍 테이블은 휴지통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휴지통으로 보내지 않고 완전히 삭제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랍 테이블, 테이블 이름까지만 쓰시면 그냥 테이블이 삭제가 되고요. 드랍 테이블, 테이블 이름, 다음에 purge라고 하는 키워드까지 사용을 하면 휴지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삭제가 돼버립니다.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롤백 되지 않아요. 휴지통에 없으면 플래시백도 되지가 않습니다. 휴지통에 있는 것들만 플래시백이 가능해요. 드랍 테이블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포린키 제약 조건이 걸려 있을 경우에요. 어떤 테이블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고유키가 다른 테이블의 포린 키에 의해서 참조가 되는 경우, 그러면 테이블 삭제할 수가 없어요.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는 부모 테이블을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참조를 하고 있는 자식 테이블들을 다 삭제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자식 테이블에서 그 연관을 맺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포린키 제약 조건들을 삭제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삭제하고 싶은 테이블을 드랍 테이블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게 이 드랍 테이블을 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그 프라이머리 키가 다른 테이블에 참조가 되는 그런 테이블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거죠. 네. 자, 그럼 정리가 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TCL은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어요. 뭐 요거는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설트 하고 나서 우리 커밋 하면 영구히 저장이 되죠. 근데 인설트 하고 커밋 하기 전에 롤백을 하면 그 인설트 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죠. 예, 그래서 커밋은 영구히 저장, 그 다음에 롤백은 되돌리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점 없고요. 음. 자,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업데이트와 딜리트가 2가지가 남았습니다. 2가지. 어, 인설트에서도요, 제가 insert into values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insert into values 말고 insert select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와 딜리트도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ML을 전부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워크시트 새로 하나 만들까요? 우리 새 워크시트. 접속 계정은 스컷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계정 스컷으로 해주시고요. 확인. 여기서 다룰 내용은 DML들만 다룰 겁니다. DML들만 데이터 manipulation language.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insert, 그리고 update, delete. 파일을 저장을 먼저 좀 할게요. 저희가 벌써 15번째 파일이군요. SQL 15번 DM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DML. 인설트 문장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인설트는요, insert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into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테이블 이름 써주시면 되고, 테이블 이름 뒤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생략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괄호가 있어야 되고요. 괄호 안에 컬럼 이름들을 써주죠. 뭐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들을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into는 키워드니까 대문자로 쓸까요? into values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죠.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인서트 문장. 우리가 공부한 게 요거 하나잖아요. 요거 하나고요. 어, 요거는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대괄호로 이렇게 감싼 건 생략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insert into 테이블 이름까지만 나오고 insert into 테이블 죄송합니다. 여기 into를 한 번 더 썼군요. 제가 이거 into 필요 없고 바로 insert into values죠. insert into values입니다. insert into values. 뭐 했었던 거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테이블 이름 다음에 컬럼 이름들이 없는 경우 values에는 여기 값은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테이블에 있는 컬럼 개수만큼 값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값들의 순서는 테이블이 크리에이트가 될 때 만들어진 그 순서대로 값들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렇겠죠? 어. 근데 만약에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다음에 이렇게 괄호를 쓰죠. 괄호를 쓰고 괄호 안에 컬럼 이름들을 써준 경우에는 첫 번째 컬럼에 들어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에 들어갈까? 이렇게 요 순서에 맞춰서 그 인설트 할 값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insert into 구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첫 번째 컬럼에 들어갈까? 두 번째 컬럼에 들어갈까? 그리고 뭐 세 번째 컬럼에 들어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했었던 인설트 문장이었었고요. 저희가 다루지 않은 인설트가 있는데 그거는 인설트 셀렉트 구문이에요. 인설트 셀렉트 구문은 똑같습니다. 인설트 into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세요. 그리고 컬럼 이름들은 마찬가지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 컬럼 이름들을 써주는 부분은 생략이 가능한 부분. values 대신에 여기에다가 select 문장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select 문장. 그리고 세미컬론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문장은 인설트가 될 때 한 개의 행만 삽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values가 행 하나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설트를 할 때 행을 한 개씩만 인설트 하는 게 insert into values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자, 셀렉트 문장 우리 생각해 볼게요. 셀렉트 문장을 쓰면 어떤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해서 가져온다는 뜻이죠. 자, 셀렉트를 해서 가져오면 셀렉트의 결과는 행이 여러 개의 행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EMP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가 10번인 직원들을 찾아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10번인 직원들은 여러 명이 있으니까 행이 뭐 3개, 4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3개나 4개의 그런 여러 개의 행들을 어떤 다른 테이블에다가 인설트를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 결과에 따라서, 그죠? 셀렉트 문장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개의 행들이 한 번에 삽입될 수 있겠죠. 물론, 셀렉트 문장에서 결과가 행이 하나도 없으면 인설트가 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인설트 되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셀렉트 문장에서 선택된 행이 두 개가 있으면 인설트가 두 개가 한꺼번에 인설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거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 중에서 보너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스콥 계정에서 가지고 있는 테이블 중에서 보너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을 거고요. 보너스 테이블을 보시면요. 이름, 직원 이름이죠. 직원 업무, 급여, 그리고 특별 수당을 넣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름은 문자열 10바이트까지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가변 길이 문자열. 업무는 가변 길이 문자열 9바이트까지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샐러리는 숫자 타입. 여기에 그 자릿수가 지정이 안 돼 있죠. 자릿수가 지정이 안 되어져 있는 경우는 오라클에서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숫자를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저 정확하게 몇 자리인지는 저도 기억을 못해요. 굉장히 큰 숫자까지 저장할 수 있다. 뭐 수백억, 뭐 조, 경 이런 단위까지도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정확하게 몇 자리까지인지는 기억을 못해요. 문서를 보면 나오겠죠. 이렇게 자릿수가 지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커미션도 마찬가지. 어, 소수점 굉장히 정밀한 그런 실수들을 최대 자릿수까지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 탭을 볼까요? 데이터 탭 보시면 지금 인설트가 되어져 있는 행이 하나도 없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인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테이블에, 보너스라고 하는 테이블에 이름과 업무와 급여와 그리고 수당을 삽입을 해볼게요. 값은 저 데이터 타입에 맞게끔만 아무렇게나 값을 주시면 돼요. 이거는 모든 컬럼에다가 다 주겠다는 얘기죠. 모든 컬럼에다 값을 다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insert into 그리고 보너스 컬럼 이름도 생략하고 바로 values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값은 어떤 순서로 몇 개의 값을 주시면 되냐면 여기 열을 볼게요. 요 컬럼 순서대로 1, 2, 3, 4번 요 컬럼 순서 있죠? 요 순서대로 4개의 값을 이 데이터 타입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홍길동이라고 할까요? 오쌤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쌤. 업무는 강사. 교육이라고 할까요? 업무는 교육. 급여는 뭐 희망사항이지만 3천. 커미션은 뭐 10. 이렇게 받는다. 100을 받는다고 할까요? 100. 자, 이렇게 하면 인설트가 되겠죠.
자, 결과 메시지 보세요. 인설트 문장의 결과 메시지 보세요. 여기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숫자. 한 개 행이, 그죠? 한 개 행이 인설트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맞죠? 이번에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보너스 테이블에서, 보, 보너스 테이블에, 테이블에 모든 컬럼 말고요. 모든 컬럼 말고, 이름, 업무, 그리고 급여까지만, 급여를 삽입해 볼까요? 자, 이 경우에는 컬럼 이름들을 생략할 수가 없겠죠. 어,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insert, into, bonus, 컬럼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이 name, 컬럼 이름 기억 안 나시면 여기 이렇게 펼쳐보시면 돼요. 펼쳐보시고, 이 name, job, cell,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세 개의 컬럼에만 인설트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values, 마찬가지로 값도 세 개만 쓰면 되죠. 이름은 문자열이니까 뭐 홍길동 뭐 이렇게 넣어보고요. 홍길동의 업무는 뭐라고 할까요? 홍길동 도둑이라고 할까요? 네, 옆에다 썰라고 한가요? 네. 그 다음에 급여는 만이라고 해볼까요? 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insert. 자, 여기도 결과가 뭐라고 나왔어요? 한 개 행. 이렇게 나오죠. 한 개 행이 insert 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네. 자, 밑에다가 select 한번 해보죠. select, 모든 컬럼, from, 보너스. 이렇게. 오쌤이라고 하는 행과 홍길동이라고 하는 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됐을까요? 자, 이렇게 insert into values를 사용하면 항상 행이 한 개씩 한 개씩 삽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보너스라고 하는 테이블에 넣어주는 값을 EMP 테이블에서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EMP 테이블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음, 4번, 이름, 그 다음에 급여, 커미션 다 있잖아요. 커미션이 너린 부분들은 관심이 없고, 커미션이 있는 직원들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런 직원들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앨런이라고 하는 이름과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업무와 그리고 그 급여 그리고 커미션을 셀렉트할 수 있겠죠. 커미션이 널이 아닌 직원들만 선택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요 네 명의 직원이 선택이 될 거예요. 이 네 명의 직원을 한 번에 어디에다가 보너스에다가 인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너스 테이블에 행들을 삽입을 하는데 이렇게 할까요? EMP 테이블에서 커미션이 널이 아닌 직원들의 정보를 보너스 테이블에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문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시는데요? insert into가 먼저 있어야 돼요. insert into 보너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름, 업무, 급여, 수당을 전부 다 인설트 할 거니까 컬럼 이름도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바로 select를 쓰시면 돼요. insert into table, select예요. select는 모든 컬럼을 셀렉트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인설트 할 게 이렇게 네 개만 인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셀렉트를 하는 대상도 이렇게 네 개만 셀렉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네임, 직원의 이름, 직원의 업무, 직원의 급여, 직원의 수당을 셀렉트 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EMP 테이블에서. 조건절이 있죠. 조건절은 직원의 급여가 is not null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뭐 문장을 뭐 두 줄에 나눠서 쓰든 세 줄에 나눠서 쓰든 상관없으세요?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설트를 하는데, 보너스 테이블에 인설트를 하는데, 셀렉트한 내용을 그대로 인설트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시면, 자, 여기서는 출력이 좀 달라졌죠. 한 번에 몇 개의 행이 삽입이 됐어요? 한 번에 네 개의 행이 한 번에 삽입이 됐습니다. 그쵸? 맞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개의 행을 한 번에 인서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서트 셀렉트 구문이에요. 인서트 셀렉트. 요거는 오늘 처음 말씀드렸죠. 네. 셀렉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셀렉트 해보시면은요. 음, 앨런, 워드, 마틴, 터너가 들어갔고요. 이 사람들 공통점은 세일즈맨, 급여와 그 다음에 수당이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EMP 테이블에서요. 음, 아까 10번 부서들만 이렇게 찾아볼까요? 10번 부서. 아니면 20번 부서로 할까요? 20번 부서에 몇 명이 있나요? 20번 부서에 5명이 있는 것 같죠? 그죠? 그죠? 요 5개의 행을 한꺼번에 인설트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자, 그럼 요거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MP 테이블에서 이번에는 부서 번호가 20번인 직원들의 이름과 업무와 급여와 수당을 보너스 테이블에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셀렉트 문장만 잘 만들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insert, into, 보너스. 이게 삽입을 할 테이블 이름이고요. EMP 테이블에서 정보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 네임과 job과 셀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come from 무슨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조건이 있죠. DEPTNO가 몇 번이다? 20번이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인설트를 하기 위해서도 셀렉트를 잘 할 수 있으면 인설트가 쉬워지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번에는 몇 개의 행이 삽입이 됐나요? 5개의 행이 한 번에 삽입이 됐습니다. 셀렉트 결과 볼까요? 셀렉트 결과 보시면 어, 이런 직원들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죠?
스미스, 존슨, 스콧, 아담스, 포드라고 하는 직원들이 더 추가가 됐고요. 이 직원들은 아마 전부 다 20번 부서일 거예요. 여기는 컬럼이 그런 컬럼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 직원들은 전부 다 수당이 널입니다, 널. 그죠? 되셨습니까?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기까지를 일단 셀렉트까지 확인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는 커밋 하겠습니다. 네, 인설트는 이게 다예요.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죠? 인설트는 insert into values, insert into values. 한 번에 한 개의 행들씩만 인설트 할 수 있다. 인설트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다른 테이블에서 우리가 셀렉트 해서 가지고 온 결과들을 어떤 다른 테이블에다가 인설트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에는 insert into select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 셀렉트는 그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돼요. 서브 쿼리처럼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됩니다. insert into select. 이러면 그 셀렉트 문장 결과에 따라서 한 개 이상의 행들이 삽입이 될 수도 있다.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의 행들이 삽입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세요? 인설트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업데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문장. 업데이트 문장도 DML입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데이터 조작인 거고요. 테이블에서 어떤 특정 컬 테이블에서 특정 컬럼에 있는 컬럼의 값을 값이나 값들을 수정하는 기능이 업데이트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의 급여를 수정을 한다거나 직원의 업무를 수정을 한다거나 뭐 직원의 입사 날짜를 수정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업데이트 문장이에요. 업데이트 문장도 DML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롤백을 하게 되면 바로 직전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하고 나서 커밋을 하게 되면 업데이트한 내용들을 영구히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 문장의 문법은 어, 업데이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요. 업데이트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s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을 써요. 그리고 그 컬럼에 새로 업데이트할 값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음. 테이블 이름, 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 이 컬럼에 넣어줄 값, 컬럼에 업데이트할 값을 등호 다음에 써주시면 돼요. 어. 이때 등호의 의미는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같은가요? 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컬럼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아셨죠? 오라클에서는요, SQL에서는 오라클만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베이스 전부 다 똑같습니다. SQL에서는 등호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조건절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교 연산자라고 얘기합니다. 비교 연산자라고 얘기하고요. 지금처럼 set에서 사용되어진 등호가 있어요. set에서 사용이 되어진 등호는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연산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당 연산자라고 얘기합니다. 할당 연산자. 요거 이따가 주석으로 써드릴게요. 자, 업데이트 문장 계속해서 보면 업데이트 문장은요. 테이블 이름을 쓰고 set, 컬럼 이름, 저장하겠다, 등호, 그 다음에 값을 써주시면 되고요. 여러 개의 컬럼을 한꺼번에 변경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컬럼을 한꺼번에 변경하실 때는 두 번째 컬럼 이름을 써주시고 두 번째 컬럼에 들어갈 값을 써주시면 돼요. 이때 컬럼과 컬럼을 구분할 때 구분단은 뭘 쓰면 될까요? 쉼표로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쉼표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더 있다? 그러면 쉼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나열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만약에 하나밖에 없으면 쉼표 없이 여기로 딱 끝내면 돼요. 한 개의 컬럼에 있는 값만 변경할 거다라고 그러시면 쉼표 없이 요거 하나만 딱 써주시면 돼요. 그렇고 그 뒤에 뭐가 더 있을 수가 있냐면 where 조건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건식 그리고 세미콜론. where절은 생략하셔도 돼요. where 조건식을 쓰는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필수로 필요한 부분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셋, 컬럼 이름, 저장할까? 여기까지가 필수.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다른 컬럼들이 있으면 쭉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식, 조건이 필요 없으면 웨어절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조건식 웨어절은 생략 가능해요. 절은 생략 가능합니다. 요 대괄호로 묶은 게 생략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웨어절이 없는 경우에 웨어절이 없는 경우에는 절이 없는 경우에는 테이블에 모든 행이 업데이트 됩니다. 모든 행들에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요.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웨어절 없으면 모든 행들에서 업데이트가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음, 웨어절이 있으면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웨어절이 있는 경우가 90%예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은 웨어절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웨어절이 없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정말로 모든 거를 다 고쳐버리겠다라고 할 때에만 웨어절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예제를 들어볼게요. 자, 업데이트. 업데이트 다음에는 뭘 쓴다 그랬어요? 테이블 이름 쓴다 그랬죠? EMP 테이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쓴다 그랬어요? set. set은 세팅하겠다는 뜻이에요. 세팅하겠다. 자, 우리 업무를 해볼게요. 업무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를 소문자로 쓸까요? 클럭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제가 일부러 웨어절 안 줬어요. 그죠? 그리고 세미콜론. 문장 끝내버렸죠? 실행해보세요. 실행. 뭐라고 나오나요? 15개의 행위. 그죠? 15개의 행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버립니다. 그죠? 자, 위쪽에 우리 셀렉트가 있었으니까, 이건 보너스군요. 그럼 여기서 셀렉트 할까요? 셀렉트 from EMP 커밋하지 마세요. 여기 전부 뭐라고 됐어요? 전부 다 클럭이 돼버렸죠. 모든 직원이 전부 다 클럭이 돼버렸잖아요. 게다가 대문자도 아니고 전부 다 소문자로만 입력이 됐죠. 우리가 넣어주려고 하는 값,
그 문자열 대소 문자 그대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업데이트예요. 이해되셨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조건절이 없는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게 모든 행위가 조건을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없는 경우에는 EMP 테이블의 모든 행, EMP 테이블의 모든 행, 여기서는 15개죠. 15개 행에서, 어, 15개 행에서 뭐가 바뀐다? 쫙 컬럼의 값이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특정 직원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오쌤이라고 하는 직원만 찾아서 그 직원의 잡만 변경하고 싶은 게 원래 원하던 그 일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행에서 잡이 업데이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원하는 결과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되돌릴까요? 자, 여기서 롤백을 해보죠. 롤백. 자, 이 롤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직전에, 즉, 다시 얘기하면, 그 마지막에 커밋된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커밋된 상태는 어떤 상태였었냐면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보너스 테이블에 인설트가 끝난 상태. 보너스에는 인설트가 되고 이게 마지막 커밋이죠. 그럼 이 마지막 커밋 이후에 이루어졌던 작업들은 되돌리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셀렉트 다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오셈은 잡이 널이에요. 그죠? 다른 직원들은 대문자로 클럭, 세일즈맨, 매니저, 뭐 프레지던트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되돌아갔죠.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음, 업무가 너린 직원의 업무를 대문자 클럭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자,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웨어절이 있어야 되겠죠? 업데이트, set, wher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업데이트, set, where. 어렵지 않으시죠? 업데이트 문장은 업데이트, set, where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select는 굉장히 길었잖아요.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거기에다가 fetch, offset fetch까지도 더 있을 수가 있죠. 뭐 with as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select는 굉장히 길었는데 update는 set, where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의 변형이 없어요. 더 이상의 변형이 없어. 물론 where절에서 서브 쿼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웨어절에서 서브 쿼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셋에서도 서브 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업데이트 셋 웨어예요. 업데이트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 EMP라고 테이블 이름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셋은 컬럼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등호를 쓰고, 여기다가 그 저장해줄 값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은, 자, 이렇게 세팅을 할 건데,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건데, 누구를 찾아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거냐라고 하는 조건식을 웨어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식이 뭐냐면, 업무가 is 너린 거를 찾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게 되면은요, 몇 개 행이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나오죠? 한 개 행이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나오죠? 아마도 EMP 테이블에는 잡이 너린 직원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된 행이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업무가 너린 직원이 두 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업데이트 문장의 결과는 두 개의 행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라고 결과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조건식을 만족하는 행들은 전부 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 아까 오쌤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클럭이었잖아요. 클럭이었는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아까 널이었죠. 널이었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클럭이라고 바뀌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했었던 등호에 대한 거. SQL에서 등호, 연산자의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웨어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조건식이 나오죠. 웨어 조건식에서, 에서의 등호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산자, 이렇게 쓸까요?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라고 얘기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해서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 연산자.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나을라나? 비교 연산자. 웨어 조건식에서 사용된 이 등호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면 true,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면 false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할당 연산자예요. 할당 연산자. 할당 연산자는 set 절에서 사용이 돼요. set 절에서 사용된 등호 연산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et 절에서 사용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왼쪽에 있는 값을 저장하겠다. 어디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저장한다, 할당한다. 같은 말입니다. 저장한다, 할당한다.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냐면 컬럼은 value 이렇게 썼을 때 이거 할당 연산자에서예요. 할당 연산자에서 이렇게 쓰게 되면 얘의 의미는 뭐냐면 value를 어디에다가 컬럼에다가 저장한다, 할당한다 이런 의미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다. 근데 비교 연산자도 똑같이 쓰겠죠. 비교 연산자에서도요.
비교 연산자에서도 where 그리고 컬럼 같다 값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때 똑같은 구문이 여기서는 무슨 의미냐면 컬럼의 값이 value와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그렇지 않으면 false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연산자는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계산된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할당 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 있는 컬럼에다가 할당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비교의 의미인지, 그 다음에 그 할당의 의미인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조건식은 where에서만 조건식을 쓰는 게 아니죠. 조건식도 어디에서 사용이 돼요? having. having에서도 조건식 사용할 수 있습니다. having. 그래서 등호가 where나 having에 있는 등호다. 그러면 비교 연산자. 등호가 set에 있다. 그러면 할당 연산자. 요거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저희가 파이썬 공부할 건데 파이썬에서는요. 비교 연산자와 할당 연산자가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SQL에서는 등호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업데이트 문장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어렵지 않죠? 업데이트, set, where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질문 있으세요? 없으십니까?